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KF-21. 바로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중동의 강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 지금까지 수입 무기에 의존해온 사우디가 직접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무려 300대에 달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한반도로 쏠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 CNN과 주요 유럽 언론이 이를 한국형 Z시대의 개막이라고 보도했다. 더 놀라운 점은 사우디가 단순히 구매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공동개발 및 기술 협력까지 협상 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방산거래를 넘어 새로운 군사산업동맹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국방 현대화를 핵심 국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석유로 얻은 막대한 재정력을 기반으로 자국 방위 산업의 자립을 이루려는 그의 야망은 이제 한국을 향하고 있다. 실제로 사우디 관료단이 급히 한국을 방문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과 중국은 즉각 견제 움직임을 보였고 유럽에서도 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 사우디는 중국의 젠 31, 러시아의 수호이 75,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 다양한 플랫폼을 검토했지만 결국 실전 신뢰성과 산업 협력 측면에서 한국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전력 체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사우디의 관점에서 KF-21은 이상적인 선택이다. 혹독한 고온 사막 연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고 나토 표준 무기 체계와 완벽히 호환되며 유지 보수와 훈련 생태계까지 모두 패키지로 제공된다. 한국은 이미 T-50 훈련기와 FA-50 전투기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기술 신뢰성을 입증했으며 KF-21은 그 연장선상에서 훨씬 진화된 형태로 등장했다. 사우디의 방산 전략이 단순 구매에서 산업 동반 성장으로 바뀌는 이 시점에 한국의 KF-21은 그들의 전략적 요구에 완벽히 부합한다. 이는 곧 사우디가 오랫동안 꿈꿔온 방산 자립의 첫걸음을 한국과 함께 내딛는 역사적 장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반면 일본과 중국은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추진 중인 GCAP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우디가 한국 쪽으로 방향을 틀 경우 중동 시장 진출은 사실상 좌절될 수 있다. 중국 또한 FC-31 수출을 통해 중동 진입을 노렸지만 기술 신뢰성과 품질 문제로 신뢰를 얻지 못했다. 결국 사우디는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를 활용해 가장 빠르게 실전 배치 가능한 전투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 해답이 바로 KF-21이라는 점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사우디가 이 전투기를 선택한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전력 독립선언과도 같은 정치적 메시지가 된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협력은 의미가 크다. KF-21은 블록 3단계로 진화하면서 스텔스 성능, 내부 무장창, 전자전 능력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고도화에는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하다. 사우디의 재정 참여는 한국이 스스로의 기술로 6세대 전투기 개념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 동력이 될 수 있다. 즉, 사우디는 자본으로, 한국은 기술로 맞잡는 이상적인 협력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독자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중동까지 시장을 확장하고 사우디는 미래 항공전력 체계를 손에 넣는다. 서로의 필요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이 협상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KF-21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 독립 선언이다. 사우디의 선택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곧 한국이 미국, 유럽 중심의 전투기 시장 질서 속에서 제3의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KF-21이 사막 하늘을 가르는 날, 세계 군사 지도는 다시 그려질 것이다. KF-21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라는 수준을 넘어 한국이 축적해온 항공우주 기술과 방위산업의 총체적 결실이라는 점이다. 과거 T-50 훈련기와 FA-50 전투기로 다져진 기술력 위에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한 고성능 플랫폼을 구축한 KF-21은 이제 실질적인 5세대 전투기의 문턱에 도달했다. 블록 3단계에서는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센서를 장착해 사실상 완전한 스텔스기로 변모할 예정이며 향후 국산 엔진까지 개발된다면 100% 자립형 전투기로 진화하게 된다. 한국이 KF-21에 담은 철학은 명확하다. 싸고 빠르고 강하다. 기존 서방 전투기들은 높은 가격과 느린 양산 속도, 제한된 수출 허가로 인해 여러 나라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반면 KF-21은
가격 면에서 경쟁 기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면서도 동급 이상 성능을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식 효율성과 공학적 통합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의 예상 단가를 약 1,100억 물결표 1,300억 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확정된 양산 단가는 900억 원대 중반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약 1,720억 원이나 프랑스의 라팔 약 1,800억 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즉, KF-21 은가격 절반, 성능은 동일 혹은 그 이상이라는 혁신적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과 효율성은 예산 운용에 민감한 중동 국가들에게 결정적인 매력으로 작용한다. 사우디는 이미 나토 표준 체계를 갖춘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F-15, 타이푼, E-3 조기 경보기, 공중부비기 등 모든 무기 인프라가 서방 시스템에 맞춰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전투기를 들여온다면 통신, 무장, 소프트웨어 통합 과정에서 막대한 문제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KF-21은 애초부터 나토 표준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우디의 기존 전력과 자연스럽게 융합된다. 이는 실질적인 즉시 전력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KF-21은 또한 무장 호환성에서도 독보적이다. 미국의 AIM-120, 독일의 IRIS-T, 유럽의 미티어, 그리고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까지 모두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 이는 사우디가 단기간 내에 전력 전환을 이루는 데 필요한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특히 미티어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요격 무기를 KF-21에 탑재하면 사우디는 단숨에 주변국 위협에 대응 가능한 공중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기술적으로도 KF-21은 전자전 능력과 센서 융합 기술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체에는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시스템, EOTGP 등 최첨단 장비가 탑재되어 있으며 항전 장비는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레이더부터 무장통합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KF-21의 확장성이다. 블록 1과 블록 2는 이미 실전 배치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으며 블록 3단계에서는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코팅, 그리고 전자전 EW 시스템까지 강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국산 엔진이 개발되어 F414를 대체하게 된다면 KF-21은 명실상부한 완전 자립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다. 한국형 엔진이 완성되는 시점은 2035년 전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KF-21이 세계 최초로 자체 기술만으로 완성된 5세대 전투기 반열에 오르게 됨을 의미한다. 사우디 입장에서 이런 구조는 매우 매력적이다. 수출 통제나 부품 제한에 시달리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자체 정비 및 부품 생산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24년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KF-21 엔진 모듈을 직접 공개하며 실내 구축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우디가 KF-21 블록 3개발에 직접 자금을 투입할 경우 한국은 한층 빠른 업그레이드 주기를 확보하게 된다. 기존 예산 제약으로 인해 일부 성능이 제한되어 있던 부분들이 해소되고 스텔스 기능과 센서 융합 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과 사우디가 동시에 승자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KF-21은 기술력과 경제성, 그리고 실전 운용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사우디의 결정에 가까워질수록 전 세계 방산업계는 점점 더 긴장하고 있다. KF-21이 선택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세계 항공 전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제 KF-21이 어떤 전투기들과 경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우월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사우디가 검토한 후보군에는 중국의 젠-35, 러시아의 수호이-75, 그리고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분석 결과 이들 기체는 모두 기술적, 전략적 혹은 정치적 한계로 인해 사우디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먼저 러시아의 수호이 75 체크메이트는 아직 실물 기체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 언론이 대대적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시험 비행 기록조차 없으며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채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종의 전투기라고 부른다. 즉, 설계도와 모형만 존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를 구매한다면 사실상 시험대 역할을 스스로 떠맡게 되는 셈이다. 사우디는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에 모험을 걸 이유가 없었다. 중국의 젠-35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 2011년 첫 공개 이후 무려 13년이 지났지만 아직 양산 단계조차 들어서지 못했다. 게다가 설계 변경만 4차례 이상 반복되며 구조적 결함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젠 352 버전은 F-35의 형상과 유사의 복제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외형적 모방은 가능했지만 엔진과 항전 장비 등 핵심 기술의 내재화에는 실패했다. 중국산 엔진 WS13, WS21, WS19 시리즈는 모두 고출력과 내구성 면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해 반복적인 고장과 성능 미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사우디에게 결정적이었다. 사우디는 이미 F-15, 타이푼 등 서방 기체 중심의 항공전력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통합 운용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더 큰 문제는 소프트웨어 코드 개방이다. 나토 표준과 연동하려면 중국이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중국 입장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사우디가 아무리 많은 인센티브를 제시받더라도 실제 전력화 효율은 제로에 가깝다. 반면 KF-21은 이와 정반대다. 이미 나토 표준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우디의 기존 전력과 자연스럽게 통합된다. 미티어 미사일, AEI M120, IRIS-T, 그리고 향후 국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무장 호환성을 보유하고 있다. 사우디가 KF-21을 도입한다면 기존의 타이푼이나 F-15와 함께 혼합 편제로 운용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인프라 수정이 거의 필요 없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의 라팔은 이미 검증된 고성능 전투기지만 문제는 비용과 정치적 제약이다. 독일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중동 내 특정 분쟁 지역과 관련된 외교적 압박으로 인해 판매가 어렵다. 또한 유럽 각국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FCAS에 집중하고 있어 외부 국가에 대한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에는 부정적이다. 결국 사우디 입장에서 유럽 전투기들은 현실적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미국의 F-35는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미국은 이스라엘 지역 우위 법안 때문에 F-35를 사우디에 판매할 수 없다. 설령 판매가 가능하더라도 사우디는 미군의 승인 없이는 소프트웨어나 무장 업그레이드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과거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 당시 미군이 사우디 주둔 병력을 철수시켰던 사건 이후 양국 관계는 미묘한 냉각기를 겪었다. 이러한 외교적 제약 속에서 사우디가 미국산 전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하나, 바로 한국의 KF-21이다. KF-21은 사우디가 요구하는 성능, 비용, 기술 협력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사우디는 단순히 기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동반자로서 한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에도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우디의 방산 자립 비전과 완벽히 맞아떨어진다. 러시아와 중국의 제안은 단기적 이익만을 내세웠지만 한국의 KF-21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사우디가 선택의 저울 끝을 한국 쪽으로 기울이는 이유는 명백하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보다 실전에서 신뢰받는 기술, 일시적 거래보다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그것이 바로 KF-21이 가진 진정한 힘이다. 한국이 KF-21을 통해 이루어내려는 것은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곧 한국 방위 산업이 세계 군사 질서 속의 서기술 독립국가로 자리 잡는 과정이며 동시에 산업구조 전체의 질적 도약을 상징한다. KF-21은 항공기 개발 기술뿐 아니라 레이더, 전자전, 엔진 무장, 소프트웨어, 정비 인프라 등 수십 개의 핵심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시스템이다. 이는 한국이 단일 분야의 기술 강국을 넘어 전체 방위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술력의 기반에는 ADD 국방과학연구소와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군 협력 체계가 있다. 이들은 수년간 축적된 연구개발 경험을 통해 완전한 독자 기술 체계를 구축했으며 그 결과가 바로 KF-21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 특히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직접 대전의 ADD를 방문해 이 기관 전체를 가져가고 싶다고 언급한 일화는 유명하다. 이후 사우디 정부가 ADD를 모델로 자국 내 방산 연구기관 설립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은 방산 자립의 교본으로 부상했다. 사우디는 한국의 발전 과정을 세밀히 분석하고 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 무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이 이제는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 세계 시장에 진입한 사실은 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사우디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 구조와 기술 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은 효율적인 생산 구조다.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은 군용기 개발에서 민간 산업과의 연계를 극대화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였다. KF-21 개발에는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반도체, 전자, 소재 산업이 함께 성장했다. 이러한 산업 간 시너지는 사우디가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들은 오일머니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지만 산업 생태계를 돈으로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우디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자국 내 생산 및 기술 이전을 통한 방산 자립이다. KF-21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사우디는 단기간에 항공기 조립 정비 운용 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 역량을 구축할 수도 있다. 이는 그들의 비전 2030 전략, 즉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 국가로 도약하려는 국가적 목표와도 일치한다. 한국 역시 이 협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사우디의 재정적 지원은 KF-21 블록 3 이후의 개발 단계에서 핵심적 자금원이 될 수 있고 한국은 그 대가로 중동 시장 전체로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향후 위성 무인기 미사일 체계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특히 KF-21을 중심으로 한 산업 파급 효과는 국내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미 KF-21 프로젝트를 통해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했으며 관련 산업의 수출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사우디와의 공동개발이 가시화되면 항공기 부품, 소재, 전자 장비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어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 집약적 구조와 더불어 정치적 일관성에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 비전을 유지하며 방산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 주요했다. KF-21 프로젝트는 단 한 번도 예산 삭감이나 중단 위기에 놓인 적이 없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그만큼 한국이 항공기 개발에 있어 국가적 의지를 얼마나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우디의 선택이 현실화될 경우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 방산 산업의 수출형 모델이 된다.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사우디는 자본과 시장을 제공하며 양국은 상호보완적 구조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협력은 향후 UAE, 카타르, 이집트 등 중동의 다른 국가들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동 전체가 K방산의 영향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KF-21이 단순한 비행체가 아니라 국가 산업 구조 전체를 움직이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한국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 변곡점이라 할 수 있다. 기술, 자본, 인재, 그리고 국가적 의지,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며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닌 기술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KF-21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미국의 CNN은 이 전투기를 아시아에서 탄생한 새로운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고 영국의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세계 전투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할 잠재력을 지닌 기체라고 분석했다. 특히 포브스는 최근 발표한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을 군사력과 국제 동맹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약진 국가로 꼽으며 KF-21의 성공을 한국의 군사적 위상 상승의 결정적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첨단 방위 기술 개발 능력과 높은 자립도 그리고 강력한 제조 기반을 갖춘 독보적 국가로 평가받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 비율, 그리고 반도체 전자 산업과의 연계로 대량 양산이 가능한 산업 구조 덕분에 한국의 방위 산업은 세계 6위권으로 올라섰다. 이는 불과 20년 전까지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국가로서는 이례적인 성과였다. KF-21의 가격 경쟁력은 특히 주목받았다. 글로벌 데이터는 한국이 KF-21을 통해 방위 시장의 강력한 플레이어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아미테크놀로지는 KF-21의 생산 승인은 한국 안보 전략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KF-21의 양산 단가가 예측치보다 약 20% 낮게 결정되자 업계는 충격과 동시에 경외심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제조 역량과 시스템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의 GCAP 프로젝트는 난항을 겪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일정 지연으로 인해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러시아 위협에 즉각 대응할 실질 전력이 우선이라며 6세대 전투기 개발비 약 22조 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GCAP 프로젝트는 예산과 일정 문제로 진통을 겪는 반면 한국의 KF-21은 빠른 개발 속도와 실전 배치 능력으로 국제사회의 대조적 주목을 받고 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UAE,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도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UAE는 이미 한국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 기술 협력에서 긍정적 성과를 보였고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KF-21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한국식 기술 협력 모델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젠35의 이름을 FC로 바꿔 수출형 모델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개발 완성도가 낮고 엔진 성능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젠35는 외형적으로 F35와 유사했지만 항전 장비와 센서의 품질 차이는 명확했다. 국제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형태만 스텔스일 뿐 실질적 전투력은 4세대 중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더 큰 문제는 내구성과 품질이다. 2011년 중국 CCTV가 방영한 군사 다큐멘터리에서는 젠10 전투기의 정비 장면이 공개되었는데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코팅이 벗겨지고 내부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 장면은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후 중국산 전투기의 내구성 문제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중국의 항공기 제조사들이 동일한 합금과 코팅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구조적 혈압이 시스템 전체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우디의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성능만이 아니라 신뢰성, 정비성, 장기 운용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전국가 입장에서 중국산 기체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었다. 반대로 KF-21은 이미 시험 비행을 거치며 안정성을 입증했고 나토 표준 통합체계 덕분에 운영 효율성이 뛰어나다. 전문가들은 KF-21의 등장이 K방산 2.0 시대의 신호탄이라고 분석한다. 과거의 K방산이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기술 산업운용 개념을 함께 수출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KF-21은 바로 그 중심에 있다.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파트너국은 자본과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이루는 구조가 완성되고 있다. 세계 언론이 한국의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공적인 전투기 개발이 아니라 한 나라가 외세 의존에서 벗어나 자력으로 항공기술 자립을 이뤄낸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CNN은 이를 한국이 21세 기형 방산 모델을 제시한 사건이라 표현했다. KF-21은 더 이상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을 세계 5대 항공기술 강국 반열로 올려놓은 현실적인 성과물로 평가되고 있다.